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순방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셨죠. 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좀 괄목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23일 날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쩐다이광 국가 주석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베트남과의 과거 전쟁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베트남전, 그 월남전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제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유감까지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저번에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네. 베트남에 굉장히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 시골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아, 정말? 네. 무서워한대요. 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무서워한대요. 하고 그냥 여행객이 와도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나가라고 아예 추방을 해버린대요. 그렇죠. 치를 떨면서. 네, 아예 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곳이 꽤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한국인 증오비가 있어서 아, 정말? 네, 전쟁에서 강간, 뭐 납치, 뭐 네. 고문 뭐 이런 거 학살이었죠, 거의. 네, 자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을 또 남기려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들이 자행했었던 그런 만행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돼야 될 부분 재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에 사과해야 될 부분에 있으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앞서서도 지난해 11월에 문 대통령께서 한국은 베트남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네.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직접적인 사과 혹은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 부분은 베트남 정부를 좀 고려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 아무래도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고 또 서로 학살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쉽사리 이 문제를 꺼내려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베트남전 자체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상이 결국에는 남의 나라의 일에 내정 간섭을 하려고 했었던 당시에 세계 경찰 코스프레에 빠졌던 미국 정부가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뭐 통킹만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발달의 단초를 만들어 놓고 결국 경제 발전, 그 차관을 빌려 쓰기 위한 당시 박정희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그 결과가 결국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련의 단초를 제공을 했고, 뭐 관련해서 고발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 그 부분 보면은 월남전에 참전했었던 그 청년들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도 같이 조명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네. 그 택시기사 영화로 이제 다시 부각된 그 광저 민주화운동에서 예. 그 나왔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공수부대. 네, 예. 자국민들을 그걸 했던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걸 월남전에서 많이 배워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넓게 보면은 택시 기사 같은 영화도 월남전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원래 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할 때 민간인 학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사과에 나설 뜻이 있었는데,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트남 정부 쪽에서 그런 불행했던 과거를 부각시키는 거를 원치 않았다 해서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고, 공식 사과라고 하면 사실 말뿐이면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진상조사, 뭐 배상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공식 사과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의 유감 표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쪽 베트남 쪽에서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유감들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입장을 얘기해준 게 아닌가, 좀 더 진실된 느낌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실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는 반대로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동아시아 평화버스에 승차했었던. 네. 예, 아베에 대한 비교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아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우리가 잘못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아주 사뭇 대조적이다.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월남전에 대해서 사실 사과만 할까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사과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말이 나오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월남 자체가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인 것도 있고 월남전에서 사실 대부분 피해를 입었었던 그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네. 그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이 공공연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대요. 사실은 이제 자국민 학살이죠.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나은 격이 높은 단계의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은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한테 보상을 해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액수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잘못된 정부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국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파생된 뭐 양민학살 문제도 있었고 뭐 군인들이 겪었던 PTSD 네. 네, 장애 문제도 있었고 고엽제 또 문제도 있죠. 네, 고엽제 문제도 있었고 또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다이안 문제였는데 네. 그 얘기가 제기되기만 하면 여전히 여러 단체들에서 좀 항의가 오고 폭력적인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외교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동아시아 평화버스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시아 평화버스. 동남아시아에서 상징되는 국가 베트남에 갔었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또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행보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 그리고 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응원합니다. 요즘 청와대에 청원을 많이 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청와대의 답변 들어보기 위해서 국민소통광장에 우리가 청원을 많이 넣는데 최근에 괄목할 만한 청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새날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일단은 두 자매 단역 배우 자살 사건 그 재조사 청원도 있었고 그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있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20만이 넘어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너무 잘 된 만한 일이다. 일이네요. 예, 진짜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 그리고 처벌 이런 부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죠. 윤서인. 예, 윤서인 일베 작가 윤서인. 예, 윤서인에 대한 청원도 20만이 넘어서 결국 답변을 줬지만 이제 답변 내용은 그거였죠. 이제 피해자 측에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일베에 관한 청원이 있었죠. 네. 일베를 폐쇄해달라라는 게 23만 5천 명이 넘으면서 이제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게 됐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제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과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니 뭐니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라는 입장하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폐쇄 명령을 허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의견으로 지금 네티즌들끼리 뜨겁게 달궈지고 있죠. 사실 불법 정보 게시글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베에서 논란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인물을 도찰한다거나 고인을 능욕한다거나 하는 사진들이 많이 무리를 빚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시글은 불법 정보 게시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차별이나 비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방통위가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이게 폐쇄가 가능한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라넷이나 아니면은 뭐 야한 동영상 사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게시물의 거의 90% 100%가 불법 정보 게시물이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설정될 수가 있는데 일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베가 일간 베스트라서 정치 얘기도 있고 막 이것저것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시글도 있고 아닌 게시글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대요. 왜냐면은 방심위 관계자 얘기로는 전체 게시물의 그 70% 이상이 유해하다고 판단이 되면 폐쇄가 가능한 건데 일베 게시물 전체를 아직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 수치에는 사실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능할까 안 될까는 확실히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베 폐쇄 자체가 그런 일베 성향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말살도 아니고 참 학살.
일베 성향의 사람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타는 못 대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그러면은 폐쇄까지는 정말 무리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본인들이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도 된다는 게 표현의 자유의 뜻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천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베에서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대부분 보면 아까 이 작가님도 짚으셨지만 뭐 고인의 능욕, 네. 그다음에 명예훼손, 그다음에 모욕, 그리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게시물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일베라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범죄 유발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폐쇄의 요건을 바꾸더라도 일베라는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거죠.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정말 일베가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는 전 약간 일베 노이로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국민들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대중적인 기업의 로고에다가 일베 표시 같은 걸 합성을 한다거나 맞아. 네, 그런 식으로 은근히 일베임을 드러내서 그거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능욕하는 듯한 그런 표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눈 크게 뜨고 다니면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 맞아, 이건 맞아, 아니고 맞아. 저건 맞고 그게 되게 노이로제처럼 시달렸던 것 같아요. 특히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일베에서 보여준 그 잔인성. 네. 인간성이 과연 이들에게 남아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온라인 공간을 넘어서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했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해서 폭식 투쟁을 하는 게 일베 회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범죄성이 있다. 그 사이트가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를 양산해낼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란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네. 그 일베 사이트를 없앤다 그래서 일베 회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란회 또 비슷한 해외 불법 사이트가 만들어졌듯이 맞아요. 일베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옮겨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이 작가님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 처벌의 기준 같은 거를 높여서 이제 게시물도 이제 방심위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은 일베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거를 또 운영진에게 삭제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또 말 잘 듣고 다 삭제하고 하니까 크게 문제로 번지지 않고 이제 일베가 굉장히 그 명을 길게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건데 앞으로도 뭐 일베를 없애봤자 다른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운영진들이 문제되는 거 지울게요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것만 지우고 또 그 사람들끼리 활기를 치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 기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처벌을 받고 깜방에 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이트를 없애는 걸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폐쇄되더라도 또 다른 걸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실 직권으로 이걸 폐쇄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70%를 못 채우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없앨 수는 있는데 없애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싹을 자르지 않는 한 돈줄이 됐건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뭐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는 한 이게 결국에는 또 생길 거고 사실 뭐 예전에도 이게 서버가 국정원 서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정원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돈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계도 줬잖아. 네. 손목시계. 네. 그런 것도 뭐 있었죠. 그런 연결고리들이 없어지면은 자정작용이 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그 안에서 선비질이라고 하죠. 너네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원래는 자정이 돼야지 맞는데 그런 자정작용을 이겨내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역발상으로 일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죄다 일베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자정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거지를 거기로 만들어버려. 근데 저도 일베 가입했었거든요. 너무 화나가지고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 보려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못 버텨요. 근데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 진짜 맞아요. 그 힘들어요.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눈으로 보면. 자꾸 그런 언행 이런 걸 보니까 보고 욕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딱 우리가 다 짜가지고 한나라한시 일베를 그러면 반대하는 좀 사람들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일단 회원을 모집해서 한 100만이 된다. 딱 그러면 지표를 딱 찍어갖고 하나, 둘, 셋 하고 딱 접속해가지고 꽉!
재밌겠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거야.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아작을 내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후에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그 결과가 결국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련의 단초를 제공을 했고, 뭐 관련해서 고발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정재영 감독의 하얀 전쟁, 그 부분 보면은 월남전에 참전했었던 그 청년들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도 같이 조명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네. 그 택시기사 영화로 이제 다시 부각된 그 광저 민주화 운동에서 예. 그 나왔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공수부대. 네, 예. 자국민들을 그걸 했던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걸 월남전에서 많이 배워왔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넓게 보면은 택시 기사 같은 영화도 월남전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원래 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할 때 민간인 학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사과에 나설 뜻이 있었는데,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트남 정부 쪽에서 그런 불행했던 과거를 부각시키는 거를 원치 않았다 해서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고, 공식 사과라고 하면 사실 말뿐이면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진상조사, 뭐 배상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공식 사과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의 유감 표명이라고 막 기록을 또 남기려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들이 자행했었던 그런 만행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돼야 될 부분 재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에 사과해야 될 부분에 있으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앞서서도 지난해 11월에 문 대통령께서 한국은 베트남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네.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직접적인 사과 혹은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 부분은 베트남 정부를 좀 고려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 아무래도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고 또 서로 학살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쉽사리 이 문제를 꺼내려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베트남전 자체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상이 결국에는 남의 나라의 일에 내정 간섭을 하려고 했었던, 당시에 세계 경찰 코스프레에 빠졌던 미국 정부가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뭐 통킹만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발달의 단초를 만들어 놓고 결국 경제 발전, 그 차관을 빌려 쓰기 위한 당시 박정희 한국 정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나은 격이 높은 단계의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자면은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한테 보상을 해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액수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잘못된 정부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국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파생된 뭐 양민학살 문제도 있었고, 뭐 군인들이 겪었던 PTSD, 네. 네, 장애 문제도 있었고, 고엽제 또 문제도 있죠. 네, 고엽제 문제도 있었고, 또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다이안 문제였는데, 네. 그 얘기가 제기되기만 하면 여전히 여러 단체들에서 좀 항의가 오고 폭력적인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외교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동아시아 평화버스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시아 평화버스. 동남아시아에서 상징되는 국가 베트남에 갔었고, 아랍에미레이트. 말은 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쪽 베트남 쪽에서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유감들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입장을 얘기해준 게 아닌가. 좀 더 진실된 느낌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실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는 반대로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동아시아 평화버스에 승차했었던. 네. 예, 아베에 대한 비교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아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우리가 잘못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아주 사뭇 대조적이다.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월남전에 대해서 사실 사과만 할까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사과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말이 나오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월남 자체가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인 것도 있고 월남전에서 사실 대부분 피해를 입었었던 그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네. 그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이 공공연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대요. 사실은 이제 자국민 학살이죠.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순방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셨죠. 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좀 괄목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23일 날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쩐다이광 국가 주석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베트남과의 과거 전쟁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베트남전, 그 월남전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제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유감까지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저번에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네. 베트남에 굉장히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 시골이죠. 시골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아 정말. 네. 무서워한대요. 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무서워한대요. 하고 그냥 여행객이 와도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나가라고 아예 추방을 해버린대요. 그렇죠. 치를 떨면서. 네, 아예 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곳이 꽤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한국인 증오비가 있어서 아 정말. 네, 전쟁에서 강간, 뭐 납치, 뭐 네. 고문 뭐 이런 거 학살이었죠 거의. 네, 예. 자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